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저입니다. 이렇게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아침에 오전 시간, 새벽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선 회장은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또 전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저 또한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좋은 일 가득할 겁니다. 힘내시고요. 또 오늘도 파이팅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젊어서 돈을 아끼면은 늙어서 더 가난해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약간 생뚱맞죠. 젊어서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야? 당연하게. 근데 젊어서 돈을 아끼면은 늙어서 더 가난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저도 봤어요. 이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은 꼭 필요한 삶의 태도이죠. 꼭 필요한 삶의 태도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돈까지 아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그 젊은 시절의 그 돈은 10만 원도 비싸 보이고 아끼는 게 옳아 보이지만요. 나이 들었을 때 그 10만 원은 젊은 시절에 비하면은 그리 큰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소비는 일종의 투자, 이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라.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 또 여행을 떠나서 갖가지 경험을 해보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고요. 자기 자신을 꾸미고 몸을 가꾸는 것은 자존감을 올려주고 삶에 대한 의욕을 옆으로 넣어주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교양과 지식을 늘려서 삶의 무기가 되어줍니다. 삶의 무기가 되어준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돈을 쓰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냥 아끼면서 소비를 줄이는 것 말이 능사는 아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5만 5천 개 대 4천 개 이런 게 있어요. 5만 5천 개 대 4천 개. 이게 뭐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하고 2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설계 자산 IP 수라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5만 5천 개는 TSMC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 IP는 그 반도체 기능을 개발할 때 꼭 필요한 일종의 기본 설계도로 파운드리 업체로서는 첨단 IP를 많이 보유할수록 고객사인 팹립스를 대상으로 한 영업이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업체가 그 제공하는 IP가 많을수록 팹립스들이 더 쉽고 빠르게 칩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백화점 내 인기 브랜드 매장이 많고요. 서비스가 좋을수록 고객이 더 몰리는 것과 이제 비슷한 이치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TSMC와의 그 IP 경쟁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4일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글로벌 IP 파트너스들과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첨단 IP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한다고 하네요. 발표를 했네요. 오는 28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SAF죠. 세이프 포럼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반도체는 수많은 IP를 활용해서 개발이 되는데, 하지만 기술이 이제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다 보면서 인텔 같은 그런 종합 반도체 기업 IDM도 칩 설계에 필요한 모든 IP를 개발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진 겁니다. 최근에 영국의 ARM하고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그 IP 전문 기업이 주목받는 이유인데, 이들 기업은 특정 IP를 개발해가지고 반도체 기업에 제공을 해요.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P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인텔, 삼성전자 등이 최근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그 ARM에
지분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죠. 삼성은 파운드리 공정 정보를 IP 파트너스한테 전달할 계획이에요. 인공지능 칩, AI 칩, 자율주행용 칩 등 그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할 때 그 필요한 핵심 IP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이 팹리스 고객사들은 칩 설계 초기 단계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에 최적화된 IP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발 오류를 줄이고 시제품 생산과 검증, 양산까지의 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이제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업계에서는 팹리스 고객사들이 칩 개발부터 양산까지 이제 걸리는 5년 정도의 시간을 한 2, 3년 가량으로 이제 단축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와요. 일단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 그래요. 칩셋 미디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국내 IP 파트너사와의 그 협력도 확대를 해가지고 고객의 혁신 제품 개발과 양산을 더 쉽고 빠르게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좀 잘해야겠죠. 칩 설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전기료 때문에 난리던데, 보니까 포스코요. 포스코가 최근에 그 포항제철소 열연 생산시설에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FEMS는 그 공장 설비의 가동 여부와 에너지 사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이 PEMS를 도입하면은 보통 10%가량의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포스코가 2021년 사용한 그 총 전력량은 24,492기가와트인데 국내 전력 소비의 4%에 달아요.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가 국내 에너지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국내 에너지 소비의 62%를 산업 부분이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2021년 국내에서 18,412기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해가지고 1조 7,460억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고요. 반도체 공장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금이 21% 오른 지난해는 2조 원 이상을 냈을 것으로 추산이 돼요. 기업들로서는 전기요금 증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경남 창원 등의 생산 공장을 둔 현대위아가 최근에 에너지 시스템에 대규모 투자를 했어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 투자를 늘려서 효율성을 높였고 보일러 시설하고 난방 시스템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연간 40만 킬로와트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유통업계도 새는 에너지 잡기에 적극적인데 롯데마트가 대표적이에요. 신선식품을 지원한 냉장고는 원래 문이 없는 개방형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문을 달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죠. 문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손쉽게 물건을 집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냉기가 바깥으로 이제 새나가는 바람에 전기 소비가 많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컸고 냉장고 전력 사용량이 평균 52%, 여름철에는 최대 63% 절감을 했어요. 현재까지 45개 점포 냉장고에 문을 설치했고 다음 달까지 30여 개 점포에 있는 냉장고에 추가로 문을 달 계획이라고 합니다. 롯데마트는 냉장고 문달기를 통해서 연간 1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20억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좋은 일이죠. 잘해가지고 전기요금 좀 많이 아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불황기 투자를 또 한번 강조하는데 경기현 삼성전자 그 DS 부문장이 14일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 경기 불확실성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경 사장은 이날 자신의 그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를 통해 가지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과감하게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이 경기의 흐름이 바뀔 때 우위에 설 것이라고 밝혔죠. 그는 현실 비즈니스는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그 다윈의 생존 경쟁과도 같다. 그러면서 변화는 끊임없는 투자를 뜻한다고 덧붙였어요. 이어서 투자를 통해서만 기업은 새로운 혁신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하죠. 경기 침체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면은
그 회사에 대한 상상력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해요. 경세당은 지난해 기자들과 만나서 그동안 삼성의 투자 패턴을 보니까 불황기에는 투자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경기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불황기에 적게 투자한 것이 이제 호황기에는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어서 기본적인 투자 방향은 시황과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경세당은 최근에 변화, 창조 같은 그런 충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같다면서 갇혀 있어서는 만들기 어렵다. 자꾸 충돌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요즘 노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삼성전자가 노조와 단체 교섭을 앞두고 있는데 노노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 노노 간 기성 노조하고 기존 노조의 반감으로 새로 만들어진 일명 MZ 노조를 공동 교섭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럽니다. 14일 어깨 따르니까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최근에 내부 조합원 공지를 통해서 23년도 단체 교섭 및 임금 협상을 위한 공동 교섭단에 신생 노조인 DX 노조를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사측의 교섭 참여를 위한 교섭단 과반 노조로 통지를 했고, 전삼노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송희 DX 노조 위원장을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삼성은 지난 21년부터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공동협단을 꾸리고 4개 노조를 대표해서 협상에 임해왔는데 전삼노 가입자는 1만 명 수준으로 삼성 노조 중 가장 숫자가 많아요. 최근에는 조합 가입비를 500원으로 낮추고 회원 수를 늘리는데 집중을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DX 노조는 지난 1월 출범한 삼성전자의 5번째 노조입니다. 이송희 위원장하고 조합원 상당수는 전삼노에서 활동하다가 새 노조를 설립을 했어요. 이 DX 노조는 모바일 가전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소속 직원이 주축입니다.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세력을 불리고 있고 현재 가입자는 현재 6천여 명 수준으로 이제 알려져 있네요. 이 DX 노조는 전삼노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죠. 한국노총에 대한 피로감을 주된 설립 취지로 들어서 만들어졌네요. 그 전삼노가 파업뿐 아니라 국제적인 삼성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면서 회사 측을 압박하다 보니까 이에 반감을 느낀 젊은 직원 상당수가 DX 노조를 택한 거예요. 전삼노 측은 DX 노조 집행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상황입니다. 내부 공지를 통해서 이 위원장이 전삼노 시절 무단으로 조합원 아이디를 도용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조합원의 명예도 훼손했다. 이에 대해서 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이제 고소를 진행하고 노조에서 제명했다 주장을 하는데 이어 전삼노 측은 DX 노조에게 공동 교섭단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현 집행부를 모두 교체해야 할 것이다 강조를 합니다. DX 노조는 교섭단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사측에 교섭 요구서를 제출을 했어요. 교섭을 위한 창구가 사실상 2개가 되면서 올해 협상 진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DX 노조 측은 DX 노조 지도부는 전삼노 노조 간부에게 직장 내 기록행 문제를 제기하자 일방적으로 퇴출당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 중입니다. 지난 4월 노사협의회가 평균 임금 인상률 4.1%에 이제 합의했어요. 하지만 노조는 지난달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최소 6% 이상을 요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내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그런 쟁의권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주 참 흥미롭네요. 자기들끼리 별짓 다 하고 있네 보니까. 하여튼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일단 삼성전자가 이번에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그 인포컴 2023에서 디지털 시니지 신제품을 대거 선보입니다. 사이니지나 디지털 사이니지.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은 북미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인포컴 2023에서 그 버추얼 프로덕션이죠. 스튜디오 전용 더 월퍼 버추얼 프로덕션. 야, 참 힘들다. 더 월퍼 버추얼 프로덕션. 스마트 사이니지 라인업
그리고 130인치형 크기의 LED 올리런을 공개하네요. 14년 연속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차지한 삼성의 기술력이 바탕이 됐고요. 삼성은 더월퍼 버추얼 프로덕션을 통해 가지고 실감 컨텐츠 수요가 늘어난 가상 영상 제작 시장을 공략을 합니다. 스튜디오 전체를 평면 또는 최대 6,000R 고극률의 그 타원형으로 감싸는 형태로 제작이 가능해가지고 촬영 환경과 목적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몰딩 기술을 적용해서 먼지 등 외부 요인 많은 그런 스튜디오 환경에도 설치가 가능한 게 특징인데, 천장에 연결하는 그 행잉 방식과 레고 블럭처럼 쌓아서 설치하는 스태킹 방식으로도 설치할 수 있어요. 삼성은 이번 전시에서 디자인과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23년형 스마트 사이니지 라인업도 공개하죠. 총 20종의 신모델로 이들 제품은 이전 모델 대비 약 40% 이상 얇아진 28.5mm 두께의 그런 플랫 디자인이 특징이네요. 특히 주변 환경의 밝기를 감지할 수 있는 에코 센서를 탑재해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디스플레이 밝기를 최적화할 수 있고, 이번에 인포컴에서 선보인 일체형 디자인의 LED 스크린인 LED 올인원이죠. 이 올인원, 이 신제품의 경우에는 16대 9의 그 비율의 130인치형 풀 HD 해상도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그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부사장이 이번에 출시한 사이니지 신제품은 디스플레이 미래와 가능성을 한눈에 보여준다면서 앞으로도 최고의 화질과 혁신적인 제품을 구현하는 신제품을 대거 선보여서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좀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내가지고 한번 파이팅 하면서 또 좋은 일들을 한번 많이 접하고 일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